자, 개념 28번 무리수 2의 정의와 자연 로그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걸 또 배워야 돼. 우리가 처음에 로그를 배울 때 약간 그 신선한 충격이었잖아. 기억나? 로그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 뭐부터 시작했는지? 우리 요런 거 했었는데 2의 0제곱 얼마? 1. 그죠? 2의 1제곱은 2. 2의 제곱은 4. 뭐가 궁금하다? 여기서 이제 뭐가 궁금하다? 1 다음에 2 다음에 3인데 4잖아. 그래서 도대체 2는 왜 3은 왜 없어? 이거 뭐야 이거? 그렇지. 이래서 이제 얘를 정의하기 위해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로그가 탄생했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쌤이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로그를 처음에 그 발견한 사람이 이름이 뭐야? 아, 로그야? 그러면은 훈민정음을 발명한 왕은 훈민정음이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이제 또 뭐냐면은 자연 로그를 배울 건데, 자연 로그를 배우기 위해서는 무리수 2에 대한 얘기를 알아야 돼. 이제부터는 진짜 문과 애들은 절대 모르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리수 중에 되게 유명한 무리수 뭐 있어? 유명한 무리수. 유명하나마는 너네가 아는 무리수 별로 없어. 되게 제일 유명한 거. 루트, 그래요? 촬영을 방해하네?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리수 중에서, 맞아. 루트 2, 루트 3 이런 거 무리수라고 하잖아. 그죠? 무리수는 뭘 무리수라고 하죠? 비순한 무한소수. 그러니까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하지 않는 거. 순환하는 건 우리가 유리수로 바꿀 수가 있잖아. 그지? 근데 순환하지 않는 걸 우리가 무리수라고 하죠. 그리고 루트 2, 루트 3 얘네들 맞는데 우리가 그 전에 요런 녀석을 배웠었지. 파이, 원주율. 얘가 바로 뭐다? 3.14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끝나지도 않고 계속 나오는. 이런 녀석을 무리수라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 이제 처음으로 파이에 이어서 무리수 2라는 녀석을 배우는데, 근데 사실은 저 무리수 2를 하기 전에 쌤이 왜 로그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 무리수 2가 처음에 표기된 게 로그 때문이야. 로그 때문에. 로그 때문에 표현이 됐는데, 근데 이제 늘 우리가 수학 기호 이름을 붙일 때, 그럼 저 2는 왜 2라고 붙였냐, 이런 거 좀 궁금하잖아. 안 궁금한가? 쌤은 학교 다닐 때 약간 궁금했는데, 이거 물어보면은 안 가르쳐 주더라고. 뭐 그런 걸 궁금해하냐, 대부분 이제 다. 근데 좀 선생님이 되고 나니까 좀 이해가 가기는 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사실. 그죠? 그래서 이 무리수 2는 사실은 자연상수라고 부르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저 무리수 2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혹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두 가지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1 플러스 x분의 1의 x제곱.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1 플러스 x분의 1제곱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요걸 무리수 2라고 한다. 이게 뭔데요? 자, x가 무한대로 가잖아? x가 무한대로 가면 지금 요쪽에 1 옆에 있는 요 녀석은 어디로 가? 무한대분의 상수가 되니까 얘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지? 얘는 0을 향해서 가는 거지. 얘는 0을 향해서 가고, 이쪽 지수인 얘는 뭐를 향해서 간다? 얘는 무한대를 향해서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x가 이제 0을 향해서 가면 얘는 또 어디로 가는 거야? 얘는 0으로 가는 거고, 분자가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0으로 가면 전체 값은 무한대로 가는 거죠. 분자는 고정되어 있는데 분모가 작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식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거는 의미. 무리수 2의 의미는 자, 왼쪽에서 1을 이렇게 박아놓고 이쪽이 뭐를 향해서 가고, 이 옆에 있는 이 녀석이 누구를 향해서 간다고? 0을 향해서 가고, 지수가 어디를 향해서 갈 때? 이 무한대를 향해서 갈 때 우리는 이 값을 무리수 2라고 정의한다 라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나와, 교과서에. 쌤이 우리가 확통 수업할 때 얘기했단 말이지. 알려져 있다라고 표기된 건
고등학교 교과 과정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이라 했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무리수 2를 배울 때 학생들이 뭐야 이게? 이게 어떻게 숫자야?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지. 그런데 이거랑 똑같아. 이렇게 써놓고 있잖아? 이렇게 써놓고 이런 걸 루트 2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했었잖아.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거 처음 배울 때. 이때도 중학생들은 다들 놀랜다고. 뭐야? 이게 어떻게 이거야? 제곱해서 2가 되는 수가 어디 있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2야. 뭐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거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밖에 안 나와. 근데 쌤이 이거를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를 궁금해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궁금해할 거니까 설명해 줄까 말까 좀 고민하다가 우리 또 오랜만에 현장 강의니까 그죠? 설명을 좀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 은행에 복리 이자 있잖아. 복리 이자. 복리 이자에 대한 연구를 누군가가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생각해봐. 만약에 1원이라는 금액이 있어. 내가 돈이 1원이 있어. 근데 이 1원이라는 돈이 100%의 이자가 붙어. 100%의 이자가 딱 한 번 붙는 거야. 1년에. 1년에 한 번 붙는 거야. 그럼 이 돈이 1년 뒤에 얼마가 돼? 2원이 되는 거죠. 1원에다가 여기 1원이 더 붙는 거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2원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내가 100%의 이자로 1년에 한 번을 딱 탈 게 아니라 내가 이 돈을 똑같이 가는데 50%의 이자로 두 번, 6월 말에 한 번, 12월 말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두 번을 나눠 받으면 과연 이 돈은 어떻게 될까? 이게 좀 궁금한 거야. 그죠? 근데 우리 퍼센트 계산 할 줄 알잖아. 이거 어떻게 되죠?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어떻게 돼? 50%로 이자를 두 번 받았으니까 처음 받은 거 해봐. 처음 받은 거. 처음 받은 거 1원에 플러스 얼마가 붙는 거지? 50%니까 2분의 1원 붙는 거지. 2분의 1원. 2분의 1원이 이렇게 붙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 요 금액의 50%가 붙는 거지. 두 번인 거니까. 봐봐. 표를 그려서 해볼까?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 이거 원리합계 할 때 공부했었는데, 앞에서. 그치? 이렇게 두 번, 여기다 1원을 넣었어. 여기다 1원을 넣으면 이 돈이 얼마가 된다고? 이 돈이 1 플러스 얼마? 50% 이자를 붙는다고 했으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번 붙을 때는 우리가 요거를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1 플러스 2분의 1에 여기에다가 더해진다. 뭐가 더해진다? 1 플러스 2분의 1의 얼마가? 2분의 1이 더해진다.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지.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건데 우리가 이걸 1 플러스 2분의 1을 묶어서 1 플러스 2분의 1을 앞으로 이렇게 묶으면 여기선 1이 남고 뒤에서는 2분의 1이 이렇게 남게 된다. 뭐 이런 얘기였잖아. 맞지? 그래서 뭐가 된다? 1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 되더라. 이런 얘기인 거지. 이해가? 그럼 이건 얼마야, 이건? 이거는 얼마입니까, 이거? 이거 4분의 9야, 4분의 9? 4분의 9면 얼마 정도 돼, 이거? 2점. 여보세요? 2.25, 그렇지, 2.25. 이렇게 되겠죠. 처음엔 얼마였다고, 이게? 2원이었다고. 그 다음에 얼마 됐다고? 2.25원이 된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니까 돈이 더 늘었네? 그러면 한 번 더 해보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해봤냐면은, 25%로 4번을 분기별로 3월, 6월, 9월, 12월에서 25%로 해갖고 이걸 4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여기에 더 나가서 얘를 매일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자를 매일매일 1%씩 해가지고 365번을 받으면 이게 어떻게 될까가 궁금한 거지. 은행이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 옛날에 이 수학자들이. 이해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쌤이 실제 다 계산해봤거든? 이거 25%씩 4번을 하면은 이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2.4414 뭐 이렇게 된대. 이렇게 4414.
그리고 365번을 하면은 얘가 약 2.7 얼마의 이런 값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무한번 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어떤 정의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 거야. 괜찮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은 1 플러스 어떻게 된다고? 1 플러스 어떻게 된다고? 1 플러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 1원이라는 돈의 이자를 받는 횟수를 처음엔 1번, 2번, 4번, 365번, 무한번. 이게 무한번으로 나눈 거지. 무한번의 이자로 나누고 무한번 이자를 받는다고 하면, 즉 리미트. 여기서 x를 어디로 보내면? 이렇게 보내면 어떻게 될까를 실제 이 방법으로 계속 계산을 해보니까 얘가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순환하지도 않고 계속 숫자가 지속되더라. 그 값이 2.718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계속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걸 계산이 안 되니까 이거를 무리수 2라고 정의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근데 어차피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얘가 0을 향해서 가는 것과 이 녀석이 무한대를 향해서 가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얘가 꼭 x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 만약에 여기가 2x야. 그럼 여기는 2x면 되는 거야. 여기가 우리 아까 2분의 1로 되고 여기 2가 됐고 요거 4번이면 4분의 1이 되고 4번이 됐을 거 아니야. 365면 365분의 1이 되고 365가 됐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요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이기만 하면 역수 관계이기만 하면 꼭 여기가 x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걸 통칭해서 우리는 2라고 부르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약속. 이게 무리수 2에 대한 약속이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배우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건지에 대한 설명은 사실 교과서에 없어. 교과서에 없고 교과서에는 그냥 이렇게 설명된 애를 2라고 약속하자. 이렇게 알려져 있다라고만 표기되어 있고 우리는 그걸 그냥 받아들이게 돼 있는데 모르겠어. 쌤은 되게 궁금했거든. 나는 학생 때 되게 궁금했어. 이걸 그냥 다른 것도 물론 궁금한 게 많이 있었지만 이건 너무 그냥 저렇게 딱 받아들이기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지를 이제 막 찾아보고 막 그랬었지. 쌤이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막 과외하고 막 그러잖아. 과외하고 그러면 막 알려줘야 되잖아. 실제 물어보는 애는 없지만 왠지 나 같은 애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막 알아보니까 이제 이런 걸 찾게 됐죠. 뭐 이런 사람의 이름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러면 2라는 알파벳을 쓴 이유는 이런 내용들이 전에도 있었지만 그걸 실제 출판하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일러야. 오일러 공식 막 이런 거 들어봤지? 그죠? 오일러. 그럼 오일러면 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오일러를 그냥 오일러가 이렇지 않아. 이렇지 않아. 오일러 스페링이 이렇지 않아. 이랬으면 오라고 했겠지. 오일러가 이렇게 시작하거든. 그래서 앞자를 따서 2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무리수 2는 그렇게 해서 나온 거다라는 정도만 그냥 알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렇게 생긴 녀석을 앞으로 2라고 부르겠다. 자, 이제 기억하자. 우리는 물론 교과서에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지만 우리가 정의를 할 때는 어떻게 이걸 정의할 거냐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는지 사실 문제마다 달라.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0으로 갈 수도 있고 얘가 뭐 1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 수도 있고 문제마다 다양하게 표현이 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 1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옆에 오는 녀석과 이 바깥쪽에 오는 녀석이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된다고? 역수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것. 이 녀석이 역수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얘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고 얘는 0을 향해서 가게 되고 이 바깥쪽의 값은 무한대를 향해서 가는 거라는 거. 그래서 이런 녀석이 나오면 우린 이걸 뭐라고 쓸 거라고? 무리수 2라고 약속할 거라고. 이해 가나요? 자, 요게 이제 설명이고 문제를 풀면 바로 이해가 갈 거야.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1번 문제 봐봐. 자, 1번 문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미트. 자, x가 0을 향해서 갈 때 1 플러스 2분의 3x의 여기에 x분의 3. 마음에 안 들지? 이걸 보면 이제 우리 이과생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x가 0으로 가고 있네? 근데 여기 앞에 1이 있네?
2에 대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얘를 보니까 얘 분명히 0으로 가는 거 맞지? 그럼 이게 2의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뭐가 돼야 돼? 이 녀석의 역수 모양이 돼야 되지. 그래서 저 식을 이제 변형한다고.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1 플러스 2분의 3x에다가 이 녀석의 역수 얼마? 이게 2분의 3x니까 그죠? 2분의 3x니까 3x분의 2를 적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쟤를 원상태로 바꿔주기 위해 밖에다 뭘 곱하면 돼? 원래는 x분의 3이었잖아. x분의 3이 있어야 되거든 원래는. 그럼 여기 얼마를 곱해주면 돼? 얘가 3이 되려면 2분의 9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2가 이렇게 약분되고 요거 이렇게 약분돼서 3되니까 x분의 3만 남는 거잖아. 됐죠? 요렇게 고쳤을 때 우린 요 중괄호 안에 있는 녀석을 뭐라고 정의할 거라고? 얘를 뭐라고 정의한다고? 이걸 2라고 정의한다고. 그래서 이 값이 2의 2분의 9제곱이라는 거야. 이해가요? 오케이? 어색하지? 어색한 게 당연해. 왜냐면 처음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들 로그 할 때도 처음에 어색했잖아? 그죠? 뭐 이렇게 생긴 게 다 있지? 막 이랬잖아. 똑같은 거야. 새로 배우는 숫자이기 때문에 어색한 게 당연해. 그러니까 좀 익숙하게 만들면 되는 문제야.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녀석도 한번 볼게. 얘를 A라고 한다 그랬는데 A는 나왔고,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리미트. 이번엔 X를 어디로 보내고 있다? 자, 무한대로 보내고 있다. 그럴 때 X분의 1 분의 X 플러스 1 이 녀석의 X제곱. 얘를 B라고 하겠다. 얘들아 봐봐. 이거 보자마자 뭐 하고 싶을 텐데?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 이거 뭐? 부분분수. 그렇지. 이게 쌤한테 배운 제자들이지. 분수식이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생각한다? 부분분수부터 생각한다. 그리고 나서 뭔가를 고민해야지 안 하면 안 보여. 부분분수 할 생각을 못하면 이게 2인지 어떻게 보이겠어. 지금 우리가 2를 배우고 있으니까 2인가 보다 하는 거지 실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단원이 적혀 있지 않잖아. 그냥 문제를 보고 우리가 캐치해야 되잖아. 그지? 네,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얘를 봤을 때 분수식 나왔네? 일단 좀 바꿔볼까? x-1 분의 여기 x-1 쓰고 플러스 2 쓰면 되잖아. 이렇게. 괜찮나요? 그럼 얘는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한번 하게 되겠네? 그럼 다시 한번 쓰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는 1이 되고 플러스 옆에는 x-1 분의 이렇게 되는 거지. 아, 됐네. 리미트 x 어디로 가고 있어?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 무한대분의 상수돼서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 맞지? 앞에 1이 있고 뒤에 있는 녀석이 어디로 간다고? 0을 향해서 간다고. 이러면 이제 이거 2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 모양을 보고. 근데 이게 2가 되기 위해서 얘가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이 녀석의 역수가 돼야 되니까 다시 한번 쓰자. 그럼 쟤는 이렇게 되겠네. 1 플러스 여기에 x-1분의 2가 이렇게 있고 이 녀석이 2의 정의가 되려면 2분의 누가 있어야 된다고? x-1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얘가 있었으니까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x-1분의 그렇지 2x를 이렇게 해줘야 없어지고 없어져서 얘만 남겠지. 그런 상태에서 얘는 리미트 x를 어디로 가고 있다? 무한대로 보내주고 있다.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얘가 뭐라고? 그렇지. 얘가 2의 정의가 되는 것이고 요 녀석은 무한대의 영향을 받으면 1차분의 1차기 때문에 누구만 남아? 부정형의 극한값 1차 할 때 개수비 누구? 2만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결과보다 2의 제곱이 되는 거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되겠어? 네, 이렇게 변형하는 걸 무리수 2라고 합니다. 문제로 보니까 좀 더 이해가 잘 가지? 그렇죠? 자, 계속 이어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2번도 한번 봅니다. 쌤이 문제를 풀 때는 적지 말고 그냥 따라만 옵니다. 이거 지워도 되겠지?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었어.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필기할 때 영상 다시 보고 필기를 하더라도 뭐 이런 복리자 이런 것까지 적을 필요 없어. 이거는 쌤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은 아니야. 쌤이 늘상 얘기하잖아.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든지 왜 그런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러나 우리 교과서 자체에서도 알려져 있다라고 표시된 거는 몰라도 되는 거야. 고등학교 교과과정으로 안 되는 거니까 그것까지 파지 마세요. 그런 거 궁금하면 수학과학 가시면 돼요. 안 갈 거죠? 자, 2번. 자, 2번 보시면 얘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1 플러스 n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있고, 끝에 1 플러스 2n분의 1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쌤이 있잖아. 이게 수업을 쭉 하면 우리 촬영 쌤이 혼자 이제 스튜디오로 찍을 때는 그냥 카메라만 보면서 이렇게 계속 하잖아. 근데 학생들이 앞에 앉아 있으면 자꾸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촬영이 자꾸 길어져. 근데 또 수업만 하려니까 또 너무 재미가 좀 없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쌤이 이 플립러닝 방식을 채택한 이유가, 사실 학원에 와서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더 재밌긴 한데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지. 그래서 이제 집에서 영상으로 들으면 짧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최대한 우리 잡소리는 하지 말고 수업에만 집중해서 가자고, 알겠죠? 근데 막 중간에 내가 너무 재밌는 얘기야, 이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계산해보자. 일단은 곱하기로 계속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일단 통분해서 계산을 먼저 하지 뭐. 그죠? 요거 통분하면 어떻게 돼? n분의 n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곱하기 얼마?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자, 2개 쓰면 느낌이 왔지? 그죠? 우린 고1이 아니니까 이 정도 쓰면 이제 느낌이 온단 말이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면 얘는 2n분의 뭐가 될 거야? 2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아시다시피 없어지겠죠. 이렇게 다 약분이 되고 여기까지 없어지겠지. 그럼 결국에 최종적으로 남은 건 누가 남는 거야? 앞에 2분의 1은 살아있고, 여기서는 n이 남았고, 이 밑에서는 2n 플러스 1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린 이걸 가만두지 않는다. 그죠? 또 하겠지. 뭐라고 할 거야? 빨리 부분분수 쳐야지. 그죠? 그럼 앞에는 얼마? 뒤에는 이렇게 있겠지? 맞아? 요 새끼가 있는 이유를 알겠네. 그치? 2분의 1이 왜 있나 했더니만 요거 안으로 넣어서, 그지? 넣으면 얘가 뭐가 되니까? 1이 되는 거니까. 요 1 만들려고. 그리고 요건 안으로 들어가서 2n분의 얼마? 1을 만들려고 하는 거네. 그리고 밖에는 원래 누가 있었어? n제곱이 있었지만 우리는 저 n제곱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리미트. n이 어디로 가는 중이므로? 무한대로 가고 있는 중이므로 얘는 어디로 간다? 얘는 0으로 간다. 앞에 1이 있고 뒤에 0으로 가니까 이 녀석의 역수인 누가 필요하다? 2n이 필요하다. 그럼 원상복귀 시켜줘야 되니까 밖에다 뭘 해줄 거다? 2분의 1을 해줄 거다 이거지. 그러면 바로 요 밑에 있는 부분이 뭐가 된다고? 얘가 2가 되는 거고, 밖에 누가 있다? 이렇게 값을 찾아주는 거다. 자, 이제 괜찮지? 이제 몇 개 해보니까 괜찮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는 늘 이제 요 식의 구조를 가지고 변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이제 시간을 쌤이 좀 줄 테니까 3번 문제를 한번 해보는 거야. 한번 제 동영상 듣는 친구들도 잠깐 멈추고 3번 문제 한번 해보시고 수업 듣습니다. 시작. 자, 볼게요. 기억부터 보자. 자, 기억 이제 보자마자 우리 뭐 한다는 생각이 딱 들어. 그렇지, 부분분수 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된다고? 1 플러스 3분의 x. 그럼 밖에 누가 있어야 돼? 그렇지, 역수가 있어야 되는데 딱 있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변형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자체가 뭐다? 2가 된다. 이렇게 찾는 거다 이거죠. 괜찮지? 그 다음에 그 옆에 것도 또 부분분수를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해주면 얘는 뭐가 된다? 앞에 거 1 되고 뒤에는 마이너스 x분의 1이 됐고,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이 마이너스 x분의 1의 역수인 누구? 마이너스 x가 잘 왔네, 그치? 잘 왔으니까 이것도 무리수 2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겠다. 괜찮죠? 자, 디귿이 좀 문제인데, 디귿이 이제 1도 없고 막 이렇잖아. 근데 이것도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공부할 때 이미 배운 거야. x가 0을 향해서 갈 때, 그리고 x가 무한대 혹은 n이 무한대를 향해서 갈 때, 이거 왜 n이지? 잘못 표기돼 있나? 그죠? 이거 못하네요. 쏘리. 요거 x죠, x. 왜 n으로 돼 있지? 자, 동영상 듣는 친구들 요거 바꿔주시고, 우리 조교 모니터링 하고 있을 텐데, 자, 무릎 꿇어. 자, 무릎 꿇고 들어. 자, 요거.
x가 2를 향해서 갈 때, 우리 요런 거 나올 때 어떻게 했었지? 요런 거 나올 때, 함수의 극한 공부할 때. 몰라. 요런 거 보면 뭐 느낌 안 와? 치환했었는데, 치환. 그치, x가,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 x가 a를 향해서 갈 때는 x-a를 t로 치환하든지, 아니면 a-x를 t로 치환하든지, 이렇게 치환을 해서 써먹는 거죠. 자, 표시해 놔야 되겠죠?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이거. 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거 나오면 치환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문제를 다시 볼게. 그럼 여기서 x-2가 요 위에 있으니까 x-2를 쌤이 t로 이렇게 치환해서 쟤를 다시 한번 써보겠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써보자. 불러봐. 어떻게 되지? 그럼 리미트. x가 2를 향해서 간다는 건 t가 어디를 향해서 간다는 거야? 0을 향해서 간다는 거야. t가 0을 향해서 간다는 거고 2분의 x 자리에 그럼 누가 와야 돼? 요거 딱 넘겨서 t 플러스 2가 와야 되겠지. 그리고 이 자리엔 누가 오는 거야? t분의 1이 오겠지. 자, 부분분수에서 다시 쓰면 얘는 뭐가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 게 1이고 뒤에는 뭐야? 2분의 t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정의식이 되려면 밖에 뭐가 있어야 돼? 여기 2분의 t니까 t분의 2가 있어야 되겠지. 역수인. 그러면 원상복귀 시켜주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다고? 2분의 1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얘가 지금 뭐의 정의이기 때문에 2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 값은 뭐인 거야 결국? 2의 2분의 1제곱인 거죠. 그래서 디귿은 안 된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 이 말이지. 자, 지금까지 배운 게 뭐다? 무리수 2의 정의다 이거지.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우리가 로그를 배울 때 로그 A의 B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지? 로그 A의 B 이렇게 할 때 얘가 이름이 뭐였어? 얘가 미. 얘는 이름이 뭐다? 얘는 진수. 자, 이 로그 중에서 우리가 밑이 10인 로그 이런 걸 뭐라고 불렀다? 그렇죠. 얘를 상용 로그라고 불렀다. 이거 상용 로그. 상용 로그라고 부르고 이걸 표기할 때 우리는 10 표기해 안 해? 안 하죠. 많이 쓰는 거라서 그냥 로그 B 이렇게 쓴단 말이지. 됐어? 자, 이제 로그 중에서 밑이 2인 로그가 있어. 밑이 2인 로그 이렇게. 밑에 2가 있는 거야. 이걸 자연 로그라고 합니다. 자, 2가 뭐라고 이름이요? 2가 아까 뭐였다고 2가? 자연상수. 이러면 이제 또 궁금하지. 왜 저 녀석의 이름이 자연상수지? 이거 궁금하잖아. 안 궁금하네? 표정이? 그냥 그런가 보다. 저 새끼 그냥 자연상수인가 보다. 그러니까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주는 무리수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는 이걸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궁금하면 수학과를 가면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자연 로그라고 부르는 거야. 밑이 자연상수인 로그를 자연 로그라고 부르고 우린 얘도 이제 앞으로 많이 쓰고 이과생들은 이걸 진짜 많이 쓰거든. 그래서 얘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줄였을 거냐면 LNB라고 쓸 거예요. LNB Natural Log 자연 로그라는 뜻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이 LN이라는 요 표기가 바로 로그 2의 B라는 뜻이야. 알겠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자연 로그라고 부른다고. 그럼 우리 로그의 성질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기 봐봐. 얘들아. 여기서 여기 로그 A에 비해서 로그의 밑과 진수의 위치가 바뀌면 어떻게 되지? 밑과 진수의 위치가 바뀌면 어떻게 돼? 원래 로그의 역수가 되는 거지. 맞아? 이 녀석의 역수가 이제 이렇게 같아지는 거죠. 얘도 똑같은 거야. 만약에 ln 뭐 a가 있다 이렇게. 그럼 ln a분의 1이 뭔 거야? 로그 a의 2가 되는 거겠지. 로그 2의 a가 ln a였으니까 요 녀석의 위치가 바뀌면 역수가 되는 거다. 맞나요? 이제 이런 표기를 이제 쓰게 된다 이거죠. 자, 이걸 자연 로그라고 한다. 자, 뒤에 가면 이제 계속 표기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요게 이제 배운 개념 28번의 무리수 2의 정의와 자연 로그였다. 이해 가죠? 오케이, 정리하고 다음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